자, 오늘의 주제 여자가 갑이다. 갱년기 딱 지나면서 남편이 시끄러 이러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네가 더 시끄럽다 이러잖아. 그리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 내 입에서 네가 사탄이다 이러서 내가 막 시어머님들 많이 하시잖아요. 남편은 하늘이다. 그렇죠. 네? 지금 저는 보면 그 마룻바닥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왜 이러냐? 그동안에 남성들이 그만큼 누르고 살았으면 네, 이제는 여성들이 좀 갑질할 수 있도록 기회를 어느 정도는 좀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여기서 속담 하나가 생각납니다. 믿는 목사님께 발표. 꽃다운 언니들의 홀가분 스타쇼 꽃다방. 안녕하세요, 김현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요즘 제가 보니까 말이죠. 네네. 사장이나 대표 중에 여성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도 지금 꽃다방 사장님이 여성분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여자들이 대세죠. 그만큼 능력이 생겼으니까. 근데 그런 거 저는 아니겠어요? 남자 입장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예. 남자가 대표면 좀 더 당당해 보이고 좀 위험 있어 보이고 좀 그러니까. 믿음직스러워 보이고 이런 게 있던데. 그런 고정관념을 깨야 되는 시대가 온 거죠. 왜요? 왜냐하면은 네. 요새 그 배트맨 대 슈퍼맨 슈퍼맨. 보셨어요? 예, 거기서 예. 누가 이겨요? 배트맨이 이기던가 슈퍼맨이 이기던가 누가 이기죠? 이런 바보. 마지막에 조용히 있다가 원더우먼 나가지고 나랑 돌아가는 잖아 그러니까 끝을 내는 건 여자가 내주잖아요. 둘이 아무리 아유, 있어도. 네, 아유, 네, 예, 알겠어요. 요새는 뭐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뭐 스포츠 스타 다 여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음메 기주고 옛날 그 생각나요. 자, 분위기일 때는 이분을 찾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DJ 혁이에게 물어봐야죠. 혁이에게 물어봐. Starry, starry night. Paint your 안녕하세요. 유학파 DJ 혁이 인사드려요.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꽃다방을 찾아주신 우리 누님, 형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금방 도착한 따끈따끈한 사연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shadows on the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7년이 됐지만 아직도 남편의 사랑 속에서 노래하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만났냐고요? 사실 남편에게 제가 먼저 같이 살자고 했답니다. 아, 우리 정훈이 누님 사연이었어요. 우리 정훈이 씨의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뮤직 스타트.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여자가 위, 남자가 아래. 여자가 위, 남자가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자, 오늘의 주제를 소개합니다. 꽃다방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아주 특별한 손님들이 많이 네네. 오셨어요. 네. 예, 정릉 배달교회에 우리 목사님 계십니다. 박태남 목사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제일 젊으신 것 같아요. 저희 그러니까요. 모신 분 중에. 제가요 나이값을 못해서 그런가 봐요. 사실 먹을 만큼 먹었는데 네. 50대 이제 내일 모레면 60인데 그래요? 진짜 놀라신 거예요? 근데 전 이혁재 씨랑 약간 비슷하게 봤어요.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 아니 50대세요? 이혁재 예. 저희 이혁재를 그 탈수기에다 말리면 될것 같아요. 약간 비슷해 보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이혁재 씨 옆에 앉지 말라고. 네, 형제 같을 거라고. 어머니가 계신데 죄송합니다. 어떠세요? 평소에도 이렇게 좀 농담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요. 좀 밝은 편이세요? 아 예. 아마 제가 그 목회하는 스타일 자체가 네. 제가 이제 펀 미니스트리라고 네. 재밌는 목회를 좀 추구하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사역 자체가 너무 신나고 재밌더라고요. 익사이팅하고. 장경동 목사님 큰일 났다. 이거 봐, 빈자리 채워주시니까. 또 놀라운 분 한 분을 소개해. 네네네. 겉모습은 굉장히 여리여리하신 것 같지만 네. 이 내공이 느껴지는 분이세요. 네. 예, 우리 하이패스 사랑해. 하이패스. 고속도로야? 왔어? 하이패스랑 세계를 지나왔더니 저렇게 사시면 하이패밀리 안 사랑의 가정연구소 대표이신 김양숙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왜 저를 패스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아니 김양숙 원장님 저는 오늘 처음 뵀는데 네네. 항상 제 옆에 앉아 계시던 그 송기론 송기론 목사님 목사님. 네. 하고 한 집에 사시는 네. 한 이불을 덮으시는. 네네. 그 사탄이라 사탄을 불러요. 하시는 거. 실망하셨어요? 뿔 달고 나올 줄 알았어요? 아니 방송에서 그렇게 그런 얘기 하시는 거 이렇게 보면 어떠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반대편에서 그러네요. 예. 네. 오늘은 저쪽이 사탄이 되겠네요. 목사님 말씀도 한쪽만 얘기 들으면 어디나 완전
진짜 송 가지야. 목사님 말씀 들었을 때 진짜 힘들게 사시는구나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지. 불리하죠. 왜요? 본인도. 예, 이혁재 씨도 어쨌거나 이분 나오시고 많이 꼬랑지 내리셨더라고요. 제가 누구요? 보니까. 예, 어머님 오셨잖아요. 예. 김종순 어디요? 여사님. 여사님 어서 오세요. 예. 아니 저 지난번에 녹화할 때 너무 솔직하고 그러니까. 재밌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예, 저희가 예.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 녹화가 네. 이미 도전이 됐던가 봐요, 이혁재가. 아. 네. 집에 가서 다른 말 안 하는데 너무 길어. 짧게 해. 이 말, 그 말에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너무 길게 말해 엄마. 무슨 기쁜 뜻이 있어. 어디서 엄마야. 엄마가 자기를 조금 네. 엄마한테 눌린다는. 아니 그래서 그런지 혁재 씨가 대기실에 네. 저번에 이제 먼저 들어와 있었거든. 네. 저희 어머니 오시고 나서 잘 안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아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진짜 창피해요. 됐어요. 네. 자 오늘도 뭐 웃음 폭탄이 펑펑 터질 것 같습니다. 네. 예. 꽃다운 이들의 홀가분 스타쇼 꽃다방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 여자가 갑이다. 이거 결론이 난 겁니까? 났어요. 끝났어요. 결론이 나왔네요. 여자가 갑이다. 우리 방송만 봐도 지금 오프닝에서부터 심지어 그 곱고 고운 정말 차분하시는 우리 고은아 선생님도 있잖아요. 할 말은 하고 살아야죠. 그 요즘 남자들은 예. 집에서나 밖에서나 여자가 없으면 생활을 잘 못한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여자가 하는 일이 꽤 많은 게 집안일 같은 거를 해놓을 땐 모른대요. 네. 하루 안 하잖아요. 네. 집안 꼴이 꼴이 아니에요. 엉망진창이 돼요. 아직 그 결혼을 안 해서 네. 다 부모님이 해주시잖아요. 좀 어머니가 다 해주시죠. 그러니까 어머니도 모르는 여자시니까. 거예요. 예, 엄마가 해주니까 지금 고마운 걸 모르고 살잖아요. 아니 저 고마운 거 알죠? 뭘로 해요? 네? 돈으로 하잖아. 아니요. 그럼 뭘로 해요? 마음으로. 돈으로 하는 더 하나 드린대. 진짜. 마음으로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주니까 사실은 여자가 네. 필요한 걸 몰라서 예, 예. 떨어져 나와 보면 알거든. 그러니까. 예, 그거 혼자 저는 있어봐야 느낍니다. 알아요. 예. 자 어떠세요? 예, 다들. 아 근데 진짜로 저는 여자분들에게 이 묻고 싶은 게요. 네. 이젠 그만 좀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왜요? 여자들이 지금 남자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시잖아요. 이미 이미. 그렇게 아니, 느끼세요? 아직 멀었어요. 이제 입을 열었어요. 우리 그만두면 안 입트인 지 되죠. 며칠 안 됐어. 우리 이제 알겠다. 이제 그럼. 우리 이제 삐약거리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날개 마르고 그럼. 이제 좀 털 좀 갈아가지고 물에 둥둥 떠다니고 이제 나를 때까지 좀 기다려봐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예. 첫 번째 코너부터 한번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그럴까요? 기도 제목 있나요? 꽃다방의 기도해 주세요 시간인데요. 네. 먼저 기도문을 열으실 분은 아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다는 어허. 분입니다. 어떤 사연인지 김양숙 원장님께서 사연을 좀 읽어주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저 현재 제 아들이 결혼 정년기에 접어들어 있어요. 네. 30이거든요. 손이 무슨 정년기입니까? 그럼요. 한참 남았나? 그러니까 안 가신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저는 상담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되게 다양한 케이스를 많이 다루게 되는데 아니 요즘 왜 그렇게 기가 센 여자들이 많은 거예요 도대체? 정말 옛날에 기가 셌던 여성들은 다 중년기의 여성들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은 거의 결혼할 때부터 시작해서 한 신혼 10년까지에서 이미 여성들이 너무 기가 세죠. 네, 그래서 제 아들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네. 저녁에 한 11시, 12시 들어오거든요. 어우. 그 일주일 내내. 예. 예, 그리고 어떤 데 주말도 없어요. 예, 그러면 저는 이제 아이가 유일하게 쉬는 날이 토요일 오전이 되든지 아니면 주일 네. 오전이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날 제가 되게 배려를 해요. 예. 그리고 일부러 살금살금 걸어 다니고 문도 살살 닫고. 네. 아, 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배기겠어요. 네. 근데 이제 요즘 계속 제가 젊은 여성들을 만나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네. 같이 맞벌이를 하고 같이 일을 하니까 다시 주일이 되면 아빠 역할을 기대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죠. 막 깨워서 뭐 아이 데리고 놀아달라 그러고 네. 집안일 도와달라 그러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네.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하지만 나는 가만 생각하면 네. 야 이걸 만약에 내 아들이 당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얘가 제명에 살겠나 싶은 이런 생각도 들고 네, 네. 이렇게 제 아들도 꽤 기가 세거든요. 네, 오. 제 남편 봐서 알겠지만 기가 세요. 성기는 기 셉니다. 근데 기센 제 아들하고 또 기센 며느리가 며느리하고. 둘이 살아가면 이 완전히 기싸움 벌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네. 정말 집안이 만신 차이가 되겠다. 저 엄청나게 교육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니 배우자 기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네. 기센 여자는 안 된다. 드센 여자 안 된다. 장가 못 가겠네. 정말 고민이에요. 요새 젊은 여자들이 기가 세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결혼하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래도 여자가 경제력이 높아지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물질적인 걸 여자들이 벌기 시작하면서 영향이 소리가 그렇죠. 좀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 경제력이라는 예. 거는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이혼을 절대로 생각을 못 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네. 이유도 있겠지만 우선은 당장 이혼을 해버리거나 먹고 살 살 게 길이 없으니까. 전혀 없어서. 예. 근데 지금은 다 독립할 수 있는 준비를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뭐 너 그런 식으로 나한테 하면 그냥 끝이다. 뭐 이런 자신감 뭐 이런 것들이 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하고 있지 않는 거죠. 지금 이 꽃다방 분위기를 보니까 결국은 우리 남자들이 기가 거의 눌려서 살고 있다는 걸 지금 볼 수가 있어요. 저쪽은 지금 6분 동안 계속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숨소리만 양쪽에 심지어 이러고 들리죠. 심지어 박태남 목사님은 인사만 오프닝이지만 익사이팅! 다이나믹! 아니 사실은 아까 잠깐 말씀하셨을 때 이제 뭐 여성들이 경제력이 강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이제 기가 세졌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목사님 왜 초반부터 그러세요? 목사님 박수. 진짜. 왜냐하면 그동안에 여성들이 굉장히 오래 눌려 살았잖아요. 눌려 살았죠.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남성들이 그만큼 누르고 살았으면 네. 이제는 여성들이 좀 갑질할 수 있도록 기회를 어느 줘야죠. 정도는 좀 기회를 줄 맞아요.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 죽겠지. 누가 섭외한 거야? 여기서 속담 하나가 생각납니다. 믿는 목사님께 발표. 그러니까 그동안에 남자들이 여성들은 이렇게 따르고 우리 말만 순종해야 됐어라고 생각하다가 네. 갑자기 여성들이 자기 자리를 찾게 되니까 우리는 불안해지고 여성들은 또 자기 자리에 올라가면서 조금 교만해지고 이제 요것을 잘 조정하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네. 내가 볼 때는 참 아름다운 그런 그러니까 가정 지금 조정 기간이네요, 조정 기간. 조정 기간을 생각해요. 기간이네. 그러니까 조정 기간이 우리가 너무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반론을 한번 제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지금 정말 믿었던 분은 딱 한 번 목사님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아마 여성들의 그 기는 남자들을 누를 겁니다. 지금 현실을 한번 보세요, 목사님. 백화점에 들어가 보시면 여성복 파는 데가 거의 2층과 3층 두 층을 차지해요. 네. 그런 남성복은 뭐 3층이나 4층 한 군데예요. 그리고 아울렛이나 옷 색깔을 보더라도 남자 양복 파는 데 가면 곤색이나 검정이나 뭐 회색깔 이거밖에 별로 없어요. 그래 여성복에 들어가면 빨주노초 파남바 보라마초 노나파 세상에서 보지도 못한 색깔 보라색에다가 청색 섞인 거에서부터 엄청나게 많이 팔고 있고 화장품 가게 가면 1층이 전부 화장품이에요. 남자는 저 구석에 스킨 로션만 팔아요. 이 모든 게 사회가 여성을 위한 게 됐으니까 남자들은 백화점 들어가면서부터 뒤에서 바구니 들고 쫓아다니게끔 기가 죽었다 이 말씀이에요. 아니,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여성들이 아름답게 보이고 자기를 꾸미는 게 좋지 않나요? 저는 제 취미가 사무 가꾸기래 가지고. 죽을 소리. 이런 목사님 빨리 전화해봐. 어디 계신가 지금? 내가 우리 매니저 차 보낼 테니까. 안 맞아. 여자는 바꿔줘야 돼. 목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어디 갈 여기는 생각은 없고요. 초대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아니, 옛날에는 저는 사실 남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전 또 여자 쪽에서 반대 입장인 사람인 거예요. 네, 저는 네. 좀 고리타분한 여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남자를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굉장히 소리가 컸었거든요. 예, 젊었을 때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내 남편을 안 세우면 누가 세우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새 조금 잘해주니까 더 겁을 많이 내더라고요. 갑자기 안 하는 이 짓을 사람이 해야지. 왜 이렇게 나를 챙겨주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날 왜 이러지라고 네. 불편해하기 시작하는데 네. 내가 그동안 너무 목소리가 컸었구나. 그러니까 저는 소리를 내는 것도 지혜롭게 내지 않으면 이런 갑질이네, 여자들이 드세졌네, 여자들이 뭐 그냥 놔두니까 돈 좀 벌면서 뭐 그런 애라는 소리들을 내니까 이것도 잘 지혜롭게 해줘야 남자들이 우리를 위해주는 거야. 아멘. 나가 목사님이야 오늘은. 사실 어떤 면이냐면은
권사님은 옛날에 살던 세대와 지금 아이들을 보면 뭔가 느낌이 너무 달라서 많아요. 예. 느낌이. 왜 그러면 나 그렇게 결혼해서 그래 살던 시대는 일단 남자와 여자 결혼을 했으면 그 남편의 주장에 의해서 살아왔다고 저는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돈이야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내가 할 몫은 애기 낳아서 걔 잘 키우고 그냥 시어른들 잘 섬기고 그 조금 벌어준 그 액수에서 조금 저축하면서 그냥 알뜰하게 사는 게 여자가 할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 며느리는 어떤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아들을 모습을 보면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것 같으면서도 낮추더라고. 내가 그거를 굉장히 많이 느껴요. 그 속상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얘들이 바로 결혼해서 얼마 안 됐을 때는 그런 모습들을 자꾸 내 눈에 비춰질 때 속상했어. 그러겠죠. 왜 아들이 우리 지는 거 아들이 같으니까. 모질한 것도 아니고 돈을 적게 버는 것도 아니고 동등할 때 저렇게 여자한테 저렇게 살까 이렇게 부모로서 엄마를 생각했는데 한 15년이 지나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얘 방식이 옳게 사는 거더라고요. 저는 지금 그렇게 느껴요. 이건 갑이다 우리다 이걸 떠나서 지금 시대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난 생각을 해. 그래야 가정이 제 제자리로 돌아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저 결혼 초에는 저희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 시어머니들 많이 하시잖아요. 남편은 하늘이다. 그렇죠. 네?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이렇게 떠받들면서 살아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저는 보면 그 마룻바닥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생각해보면 하늘인데 마루에 있는 거지 마루 밑에. 저 이제 원래 그 재활용 쓰레기도 잘 안 버려주는 제 그 고수였거든요. 제가 그거를 절대나 이런 거 안 한다. 재활용을 넘기니까 이제 보수적이시네요. 네, 재활용을 얼마 전부터 도와주기 시작하니까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까지 제가 갔어요 그럼요. 지금. 네. 갔는데 코스예요 그게.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그게 굉장히 강압적인 어떤 느낌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을 좀 해보자고요. 우리 남성들이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고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음식물 쓰레기 갖다 주라 그러면 그다음부터 이제 걸레질해라. 그러니까 그걸 왜 불행한 일로 생각하느냐는 거죠. 왜 그거를 시켜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건 사실이에요. 아니 맞아요. 하기 싫은 게 맞는데 사실 성경적 그 가치관에 보면 성령 높아지려고 그러면 스스로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보 분리수거 해주실래요? 그러면 그럼 음식물 쓰레기 버릴 건 없을까? 라고 먼저 얘기하면 내가 행복하잖아. 나또 먼저 내가 앞서서.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니까 아까 어머님 말씀드리면서 제가 되게 가슴이 뭉클했던 게 제 어머님은 자꾸만 저보고 부엌에 들어가라 그래요. 좀 목회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뭐 나름 어디 가면 큰 소리 치는 사람인데 집에 들어오면 어머님이 설거지 하면 박 목사 가서 설거지 좀 도와줘. 그래요 지금.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나는 그게 소문이었어.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시거든요. 얼마나 소리가 크셨는지 몰라요. 교회 무슨 일이 있으면 저희 집은 완전 공습병이에요. 어머님이 완전히 눌려서 사셨어요. 네. 그리고 그게 미덕인 줄 아셨어요. 근데 제가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야, 가서 사모 설거지하는 좀 도와줘. 그럼 제가 힘들어도 들어가요. 어머님 흐뭇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우리들이 먼저 본을 보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제 아들들 뭐 장가 보내고 딸들 시집 보내야 되는데 뭘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근데 목사님께 하나 질문하겠는데 제가 집에서 솔선수범할 것 같아? 시키는 일만 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오히려 잘 들어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알아서. 먼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남자들은 말만 먼저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거 보면 알지만 이 주부 습질입니다. 제가 있어요? 있습니다. 진짜요? 그렇죠. 주부 습지는 나도 있다. 어디. 그건 무좀 아니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먼저 분리수거를 하고 이렇게 그 음식물 쓰레기 담아가지고 쫙 묶고 다른 봉지에 딱 담아갖고서 들고 주차장 앞에 있는 그 딱 가면은 우리 그 빌라에 사는 몇 분 남자분들끼리 이렇게 만나면 맨 처음엔 부끄러워했는데 지금은 부끄러워하지 않아. 지금은 거기서 그거 쓰레기를 버리면서
주식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게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익숙해졌네. 이게 생활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남자부터 변하게 되면은 부인도 변한다. 이거 진짜 오늘 그러니까. 대박입니다. 저는 이용식 씨가 만약에 그런 분리수거에서 나오는데 아파트에서 제가 만났다. 좀 되게 멋있어 보일 거예요. 바쁜데도 불구하고 아내를 위해서 그게 뭔가를 하는. 그걸 해준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아 참 멋있는 남자다. 참 괜찮은 분이구나 라는 마음을 가질 것 같아요. 다음 제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다운언니들의 홀가분수다 쇼꽃다방 여러분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자가 아무래도 갑이 된 것은 남자들보다도 좀 더 치열하게 살아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대를 살아갈 딸에 대한 걱정이 많은 분의 사연을 이번에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태남 목사님의 기도 제목 박수로 청해보겠습니다. 목사님 기도 제목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목사도 기도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저희 딸이 이제 올 6월에 결혼을 합니다. 어떻게 되시는데요? 나이가? 딸이 28이요. 따님이 28. 예, 28인데 제목 자체가 주제 자체가 예. 저한테 굉장히 와서 닿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 딸 아이가 미술을 합니다. 미술을 하는데 또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역하고 있는 걸 좋아해서 그러다가 이제 우리 예비 사위를 만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뭐 스펙은 괜찮아요. 버클리도 나오고 했는데 그 사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는 일 자체가 이게 돈이 별로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반대를 아주 심하게 했어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예. 저는 제 딸 아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남편이 벌어다 주는 것만 먹고 사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려면 또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어렵게 안 살았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한국에서 남자가 그것도 CCM을 그냥 일반 음악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자기 사명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선교 다니고 하는데 밥벌이를 못할 것 같은 거야 이게. 근데요. 그게 좀 마음이 아팠어요. 네, 음악을 하시는 사람들이 그래서 옛날에 음악하는 사람들을 특히 사위로는 싫다 했는데요. 지금은 버클리 나오고 그 정도면요. 성간대 팝화 될 수 있는 그런 노래를 하나 작곡하고 작사하잖아요. 한 방이면 되죠. 근데 한 방이잖아요. 믿고 싶으신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한 방이면요. 가만히 앉아서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부담. 저작권료. 권사님 오늘 방송 끝나기 전에 제 머리에 손 얹고 축복 좀 해주세요. 같은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음악하는 사위나 안 되실 텐데. 내 딸이니까 문제지 내 딸. 그분이 그런 능력이 분명히 어딘가에서는 나올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나오게끔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드리면은 분명히 한 방이면 끝. 그리고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냐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상담 오는 젊은이들이 꽤 많아요. 그럼 저는 야 너 사랑해? 그럼 뭘 봐? 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작 나이 문제가 되는 이게 왜 이렇게 야비해지는 거야. 내 딸 빼고. 내 딸 빼고 남의 딸만. 근데 목사님 뭐 6월이니까 아직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니 야. 근데 이제는 제 마음이 이제는 이놈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진짜요? 너무 사랑스럽고. 바뀌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을 바꿔놓으신 건지 아니면 제가 좀 철이 든 건지 이게 제 기도 제목은 그겁니다. 그래도 아까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방은 주세요. 한 방 좀 잘해서 내 딸이 고생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기도 제목에는 내 딸은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좀 편히 살았으면 좋겠다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바꿨어요. 사위가 한 방으로 벌었으면 좋겠다. 분명히 그런 좋은 곡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은 그런 노래를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노래들이 히트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한 달에 몇 천만 원 가만히 앉아서 그냥 들어와요.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권사님 쉬는 동안에 돈 세고 계세요? 아니 근데 목사님은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엄마 입장에서는 딸에 대해서 그런 생각 그러니까요. 할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항상 아기 낳기 전날까지도 일을 했었어요. 그렇죠. 진짜. 참 진짜. 김효 씨 뭐 깜짝 놀랐잖아. 언제 그러니까. 배불러 있다가 일하다가 갑자기 나왔는데 호쭉해가지고 또 화장이 나와요. 무슨 기계인가 했어 나 진짜 사실. 일 끝나고 애 아기 낳고 나서 3주 만에 나오고 막 그러니까, 이랬으니까. 깜짝 놀랐다니까. 넷째 임신했을 때가 이제 우리 애가 9월 30일 날 태어났으니까 바로 그 다음이 추석인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하게 추석 딱 지나면 반팔에서 긴팔 입어요.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서. 그래서
분명히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 애들 이제 긴팔 입어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막 그걸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애들 긴팔 옷 새로 사놔야 되고 큰애들 거 그리고 뭐 먹을 거도 장도 봐야 되고 그러면 이제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남편이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자기는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하나도 안 도와줬더니 얘기 안 했잖아. 아니 힘들 거라고 생각 안 했더니 얘기해야 알지. 자기가 나한테 얘기를 안 하니까. 왜냐면 배는 내가 불렀거든.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 딸이 그런다고 그러면 난 눈물 날 것 같아.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내 딸은 내 딱 배불렀을 때 왜 그 배부른 여자들만을 위한 마사지가 있더라고. 네. 저도 한번 받아봤어요. 우리 남편이 어떻게 철이 들었는지 딱 한 번 이렇게 해줘가지고 가냈더니 배가 이렇게 옆으로 쏟아지잖아. 쏟아졌는데 그 배에다가 정말 얘를 갖다가 보석 다루듯이 이걸 보석 다루듯이 사에 소금인가 뭔가에 뭐 이렇게 오일을 사갖고 싹 해주는데 내가 뭐 이렇게 때를 밀어도 이렇게 배를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각질 제거하면 싹 발끝까지 따닥따닥 막 해가지고 정말 보송보송 몸에서 그냥 고순대가 쫙 나게 해주는데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뭐 어디 가면 받을 수 있어요? 소금이에요? 네, 소금인데. 아무튼 그래서 그래 내 딸도 정말 아기 낳기 전날까지 나처럼 이렇게 일 안 하고 남편이 이렇게 막 벌어다 준 돈으로 이렇게 마사지도 다니면서 애들 학교 갔다 오면 학교 간 그 사이에 운동도 좀 하고 자기 취미도 좀 하면서 그러면서 애들 학교 갔다 오면 그때 이제 애들 받아서 간식도 주고 좀 편안하게 나처럼 막 너무 힘들게 생활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 저는 목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걸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나는 나처럼 너무 힘들게 안 살았으면 좋겠다 대표지. 제 인생을 어느 날 이렇게 보면서 누가 나보고 너 그 인생 다시 살 수 있어 그러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왔으니까 살아온 거지 그 고난을 다시 겪으라 그러면 두렵고 그래서 사실은 기도를 간사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제는 정말 나 고난 없이 살고 싶어요. 너무 철 많이 들었고 알아요라 그러는데 만약에 제 딸이 저와 같은 길을 걷겠다 그러면 저는 먼저 죽을 것 같아요. 못 봐. 예, 못 볼 것 같아요. 그럼 저 궁금한 게요. 네. 아들이 며느리를 맞을 때하고 네. 딸이 사위를 맞을 때하고 뭐가 더 걱정스러우세요? 딸이에요? 저는 딸이 더 걱정인가요? 딸이 더 걱정이겠죠. 딸이도 걱정이지. 어머 그래요? 옛말에 딸은 시집을 잘 갔든 못 갔든 네. 딸의 뒤통수를 보면 친정 부모는 가슴이 아리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딸이야. 걔가 잘 살든 못 살든 상관없이 이렇게 돌아서서 뒤로 딱 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리다. 근데 근데 옛날에는 사실 분명히 그랬는데 고은하 지금 권사님 시대는. 같은 네. 경우에는 극장 대표로 계속 있으시면서 네, 네. 사회생활을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하셨으니까.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일하는 거 찬성하고요. 자기가 능력이 있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저는 집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저희도 회사에 여자가 훨씬 더 많아요. 또 우리가 다닐 때는 여자만이 들어가야 되는 학과가 따로 있었어요. 맞아요. 가정학과도 있었고 네. 심지어 자수과도 있었고 네. 지금 다 없어졌고 여자가 못 가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잖아. 상관사가 나도 다 갈 수 있죠. 그렇죠? 뭐 어디든지 다 되는데 화장실만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의 영역에 점점 여자들이 더 들어갔기 때문에 남자들은 여자가 갑질하는 거로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제 딸이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저는 일하기를 원했었을 거예요. 근데 제 딸은 음악 공부를 해서 연주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건강상의 문제로 그 활동을 못 하게 됐어요. 그런 문제로 있어서 못 하는 거지. 할 수 있으면 저는 누구든지 하고 살았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그 여성분들의 입장에서는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가지고 취직하듯이 시집을 가는 거를 취집이라고 옛날, 그래요. 옛날. 그런 말이 있어요. 취집이라고. 그러면 이제 너무 많은 양쪽. 분들은 그죠? 그러니까 내 딸은 그냥 좀 나 편하게 그게 살았으면 좋겠다. 꿈이었어. 나도 난 그러니까 진짜로 난 진짜로 대학교 가는 살려고 이유가 대학교 가는 이유가 가정과래든 이런 데 가면 시집 잘 간다고. 시집 잘 가려고 대학교를 가는 거야. 지금은 아니잖아. 그게 꿈이에요? 난 그래도 그게 꿈이야? 나 이거 안 돼서 그래. 아니 늦지 않았어. 이혼하고 오면 내가 72살 되면 우리 친구분 계시거든? 아니 그러니까 저도 왜냐하면 옛날엔 저도 솔직히 딸이 저도 딸이 하나 있지만 그렇죠. 내가 시집 가서 정말
좋은 집에 가가지고 왜 그 속된 말로 손에 물 한 번 안 묻히고 사는 거 이런 거 왜 부모들은 다 기대하잖아요. 근데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 진짜 이렇게 와 우리 딸이 저 회사의 저 전무님처럼 저 이렇게 잘 나가는 여성 커리어우먼. 네, 커리어우먼이 되고 왜냐면 남자들하고도 싸워서 이렇게 이기고. 뭔가 이길 수 있고 솔직히 여성이 갑인 이 시대를 인정하면서도 그게 거기서 저 상처받는 것도 있지만 내 딸은 더 갑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은 갑이 되기를 원하고 며느리는 갑이 되면 안 되거든요. 묘한 세상. 잣대가 이중적이에요. 네. 그런데요, 제가 한참 유명해서 노래 부를 때 육군사관학교를 뭐 다른 사관학교보다도 육군사관학교를 가면은 남자밖에 없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 뭐 높은 장군들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사열 비슷하게 하는 데를 제가 육군사관학교를 가서 그 이렇게 위에 이제 딱 보는데. 이렇게 이제 장군 옆에 서서 기다려 있는데 한 7만이 쫙 늘어서 있는데요. 거기서 발 맞춰 앞으로 가더라고. 이 구호를 외치는데 어머야 여자야. 야. 뒤로 돌아 가 이거를 그 보통 남자가 하는데. 그거를 요즘은 여자들이 많이. 마이크 안 없이 생소리로 그 연명장이 쫙 쩌라고 불리는데 여자가 딱 하면서 앞을 쫙 걸어가면서 경례 쫙 부시는데요. 네, 기분이 어떠셨어요? 내가 막 그거에 맞춰서 남자도 움직이고. 사관학교 교장님이 육군사관학교 생기고 이렇게 60대 넘은 할머니가 와서 난리 친 거는 좋았는데 너무 오늘 좋았다고 리액션이. 그래서 내가 쟤네들은 우리에게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각각 잡아서 연습한 건데 누군가가 표현을 해줘야지. 이게 뭐냐. 내가 막 여자들이 그렇게 하고 외치면서 가는데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 한 명의 구호에 따라서 만 명의 남자가 움직이니까. 진짜 멋있었겠다. 그래서 내가 세상은 이렇게 변했구나. 이분 나오신다고 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던 게 저는 제 소중한 진짜 눈에도 안 아픈 막내딸이 아까 목사님은 CCM 부르는 가수 사위가 걱정이었듯이 저는 제 딸이 나중에 아빠 저기 결혼하고 싶은 남자친구에 어디 감리교 신학대학 안 된다 안 된다 나는 내 딸 남편이 나중에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그러면 나는 끝까지만 알고 싶어. 왜냐면 배고픈 게 눈에 보이니까. 그럼 얘가 일을 해가지고 다 남편 뒷바라지를 해야 되니까 그 산 증인이 저기 나와 계시잖아. 원장님이 하이패스 저 나갈까요? 사업을 그런 일들을 하시는 이유가 결국 네. 그런 것도 좀 작용하지 않았어요? 계기가 뭐예요? 아니 당연히 목회자 사모가 된다는 얘기는 뭐 현재 뭐 얘기하는 여자는 갑이다는 말을 다 포기해야 되죠. 네, 그냥 을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의 시선이라든지 사람들의 기대라든지 그냥 내가 사모기 때문에 다 맞춰줘야 되는 거. 사실 이런 거는 굉장히 힘들죠. 열이면 10명이 요구하는 게 다 틀려요. 그래서 머리를 짧게 자르고 가면 아니 사모가 나이가 몇 살인데 머리를 짧게 자르고 와? 그래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길게 하면 아니 너가 무슨 아가씨야? 이래요. 그래서 성질나서 머리를 뽑고 나가면 촌스럽게 아줌마 머리를 하고 와? 그래요. 스님들처럼 삭발을 하시죠. 정말 그런 생각 들죠. 화가 나서. 정말 들어요. 알고서 결혼하셨어요? 몰라요. 아니 근데 그건 뭐예요? 프로그램을 아니 개발했는데. 대충 짐작은 하지만 이 정도까지일 줄은 저도 모르는 거죠. 아니 근데 그 프로그램 개발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치유 프로그램. 이제 그런 거는 제가 이제 남편하고 결혼해서 살다 보니 제가 좀 되게 성격이 처음에는 부드러웠어요. 네. 그래서 남편이 시끄러워 그러면 깨갱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갱년기 딱 지나면서 남편이 시끄러워 이러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네가 더 시끄럽다 이러서 그리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 내 입에서 네가 사탄이다 이러는 내가 막 재밌다. 살벌했구나. 아니 정말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목소리 때문에 제가 얼마나 나 스스로에게 사실 놀란 거예요. 이게 난가? 이게 난가? 그리고 그 전까지만 해도 송기련의 아내라는 것이 굉장히 행복했어요. 송기련의 아내라는 것 때문에 누리게 되는 특권도 굉장히 많았고 어떤 대우 같은 것도 물론 당연히 많았고 어떤 이권도 굉장히 많았고 그러나 내 이름 석자로 살고 싶다. 김양숙이라는 이름 석자로 살고 싶다. 이런
내면에 굉장히 강력한 욕구가 올라왔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냥 성기라고 같이 하는 거 말고 그냥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거를 제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하셨던 특히 힐링이나 요즘 시대에 여성들이 대세일 수밖에 없는 게 옛날처럼 힘을 쓰는 일들이 그리 많지 않잖아요. 최근에는 다 아주 섬세한 것들을 다루는 일들이 많고 더구나 저는 마음을 치유하는 일을 하다 보니 어떤 여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공감 능력이라든지 직관이라든지 이런 섬세한 어떤 그런 터치라든지 감정을 잘 읽을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발견하셨네요. 그전에 제가 몰랐어요. 네. 그냥 성기른의 아내로 있을 때는 그냥 성기른의 아내였는데 내 이름 석자를 다시 들여다보니까 내 이름 석자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저한테 선물하신 너무 아름다운 컬러, 빨주노초 파란 보중에 너무 예쁜 컬러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제가 그걸 몰랐던 거죠. 목사님보다 말씀을 더 잘하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나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그렇죠. 네. 내가 나를 찾게 된 거죠. 그렇게 할 적에 목사님의 반응은 어떠셨어요? 되게 불편해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왜냐 너무 갑작스러운 변신이니까 예, 처음에 2박 3일 세미나를 딱 진행하고 오면 정말 탈진이 되지만 그렇죠. 그 영적 전투에서는 정말 큰 승리를 사실 거두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척교회 사모들이 정말 죽어가고 있다가 사역을 다 포기하려고 하다가 이 세미나를 통해서 다시 사모 자리를 회복하고 그러니까 교회 하나를 건축하는 거하고 마찬가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저는 정말 자랑스러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정말 보무도 당당하게 이렇게 걸어가죠. 그리고 현관문을 딱 열 때 제가 무슨 얘기를 기대하겠어요. 정답이 있는데. 우리 아내 최고. 정답이 있는데. 근데 봅시다. 자, 뭐라고 하세요? 저분이 내 남편이었으면 좋겠어. 그래, 뭐라고 하세요? 자, 그러니까 문을 착 열고 들어가면 제 남편이 밥 줘. 밥 줘. 우리 남편이랑 뭐가 달라? 주변까지 궁금한. 근데 제 남편이 예. 그렇게 딱 말을 던지는 순간에 그래서 아까 계속 우리가 하는 그 얘기에 나는 제일 핵심이 밸런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기 밸런스 균형 맞추는 이제 거. 다시 잡아주셔야 돼요. 목사님. 이렇게 훅 버리셨어요, 지금 송목사님 훅 버리셨어요. 목사님 여기서 이제 끝이에요. 이제 못 나오세요, 송목사님. 어떡하지 이제 무슨 방송에 놓습니까? 어떡하지? 그러니까 빨리 줘서 이제 어떻게 변하시던가. 네.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밸런스를 잃어버린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나를 회복한 데다가 나를 찾은 데다가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걸 발견한 데다가 너무 신바람이 난 거죠. 그래서 완전히 내 팽개를 친 거죠. 집안도 내 팽개 치고 남편도 내 팽개 치고 막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재밌어서 미친 듯이 몰입을 한 거죠. 근데 남편이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사실은 스탑을 한 거죠. 밥조에. 네. 스탑을 한 거죠. 내가 너무 지금 나갔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밸런스를 잃어버리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있으면서 내 남편이 만약에 나의 빈자리 때문에 너무 아프고 너무 외로워하고 나를 그리워하고 있다면 내가 이런 사역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생각을 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내 남편이 행복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남편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스탑하고 그 어떤 제 사이에 밸런스를 맞추는 일들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막 혼자 싸돌아다니면서 왜 남편이 안 도와주나 할 때는 제 남편이 안 도와줬어요. 그러나 제가 스탑하고 제가 밸런스를 좀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래서 아무리 저는 지금도 2박 3일 아침에 떠나기 전에 제가 아침밥을 차려놓고 떠나요. 근데 사실 지금 얘기 들으면서 철인인 거잖아요. 바깥 일도 하고 아내 일도 해야 되니까 사실 여자는 나가서 바깥 일도 잘하지만 집에서도 일을 잘해야 인정을 해주는 게 남자들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완벽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경험해보면 남자들이 정말 여자가 그렇게 슈퍼우먼이 되기를 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건 정말 우리 멋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원장님께서 아니라 제 남편도요. 아름답게 봉화도 잘하셨어요. 아니 조금 더 그게 해야 아니라 돼요.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왜? 우리 둘이야. 그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남편이 지금 너무 잘 돕는다고. 그러니까. 이 결론이 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중간에 괜찮은 조원원 목사님이 있는 건 아내 김양숙 사모님이 있기 때문이 그렇죠. 아닌가 싶은데 저 모든 일을 다 해내는 건 사실 여자들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바깥일, 집안일 다 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제가 그 재미있는
조사 결과를 좀 말씀드릴게요. 나왔죠? 예, 예. 네. 조사 어느 포털 사이트의 커뮤니티 카페에서 조사를 했는데 아내의 경제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5개의 보기를 주고 남자들이 투표를 했답니다. 그러니까요. 자, 잘 들어보세요, 네. 보기를. 1번, 돈은 내가 벌 테니 집안일 해줬으면 좋겠다. 2번, 일을 하면 좋겠지만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3번, 맞벌이를 한다면 좋겠지만 내가 더 벌었으면 좋겠다. 4번, 맞벌이를 원하고 누가 더 버는지는 상관없다. 5번, 내가 집안일을 할 테니 돈을 벌어다 줬으면 좋겠다. 자, 일단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네. 어떤 생각이세요? 뭐가 제일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어떤 게 가장 많이 그러니까 나왔어요? 아내 입장이네요. 아니죠. 남편의 입장. 남자 입장이죠. 남자들이. 3번. 3번. 하면 좋겠지만 2번 아니에요? 4번? 4번일 저는 저게 3번. 저는 진짜 와닿는 게 나는 뭐냐면 1번이야. 저는 내가 볼 제가 신혼 때는 1번이었어요. 1번. 지금 저는 점점 현재 바뀌어요. 상태가 4번까지 4번. 왔어요. 자, 4번. 놀랍게도요. 3번. 이 포털 사이트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가장 많이 나온 답이 네. 5번입니다. 정말? 예. 내가 집안일을 할 테니 돈을 벌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세대가 바뀐 거예요. 생각이. 웬일이야.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번호들 있죠. 두 번째로 많은 게 2번. 2번이 많았고. 집에서 일을 해라. 예. 일을 하면 좋겠지만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재택근무. 그다음에 3위가 더 일을 할 수 4번. 없어. 맞벌이를 원하고 누가 더 버는지 상관없다. 4위가 3번. 맞벌이를 한다면 좋겠지만 내가 더 벌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의외로 돈은 내가 벌 테니 집안일 해줘라라는 게 꼴찌였어요. 아, 조사를 어디서 내 한 거예요? 생각하고 완전히 바뀐 거야. 예. 아니 이거 여자들한테 질문한 거예요? 남자. 이거 어디다 질문했는데 이렇게 이게 이게 어떻게 이렇게 저럴 나와? 수밖에 없는 게 예. 남자들이 요즘에 그 경제 활동이라는 게 예. 옛날하고 굉장히 다른 게 뭐냐면은 지금 정년이 엄청 빠르잖아요. 네. 그 남자들이 50대잖아. 사실 한 40대 말만 돼도 벌써 정년 이게 퇴직할 준비를 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실은 남자 한 40대 중반 이후로는 아내가 같이 벌어주지 않으면은 힘든 거예요. 100세 시대인데. 예, 이게 좀 이제 도와주지 않으면 앞으로 힘든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굉장히 지금- 옛날에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렇죠. 생각이 들었어요. 네. 왜냐면 1번을 저는 꼽았었거든요. 네. 그리고 왜 텔레비전에서 요새 뭐 걸크러쉬나 네. 그다음에 가모장 이런 얘기 나오면은요. 네. 아유 저거는 요새 젊은 친구들 몇몇의 한계가 있는 거지. 네. 그래도 네. 우리 세대는 가정은 아내가 지키고 바깥일은 남편이 그렇죠. 하고 이렇게 박혀 있었는데 그게 전통적인 생각이었잖아요. 전통적인 생각이었죠. 지금 이제 다 바뀐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뒤집어졌네요. 제가 지금 얘기야. 그 어떤 젊은 커플을 데리고 계속 지금 케어를 하고 있는 네. 커플이 있어요. 이혼을 하겠다고 찾아왔어요. 그 상황은 남편은 교회의 음악 목사로 네, 네. 계시는데 파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와이프는 연구원 출신인데 삼성에 아이고. 연구원이니까 아마 연봉 차이가 많이 네, 나네요. 연봉 차이가 네.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아예 결혼할 때부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럼 여자가 일을 하고 그래서 이 남편은 지금 전업 주부예요. 그래서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걸 전적으로 다 맡아서 하고 육아까지 다 맡아서 하고 있는 상황이 있고 그런데 상담을 받으러 온 거죠. 그 남자의 가장 주된 하소연은 하루 종일 내가 집안에서 일을 했는데 네. 나갔다 들어왔으면 여보 수고했어 이렇게 한마디 해주고 무슨 말이 듣던 얘기가 그다음에 애만 바뀌었어 나쁜 어머. 정말 이렇게 스킨십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해준대요. 그리고 나 피곤하니까. 아유, 피곤하겠죠. 왜냐하면 부인은 그 연구원 정도에서 성공적으로 일을 하려면 네. 회사에서 일이 안 끝나는 거예요. 조금 더 성취하려면 일거리 들고 와서 집에서 또다시 일을 하고 있는데 핵심적인 정서가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너무. 근데 이게 제가 후배들을 이렇게 보면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렇게 그 젊은 우리 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그만큼 요즘 세대의 남자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아까 이성민 씨가 말씀하신 책임이란 부분을 짊어지고 가기가 너무 정글 갖고 그냥 각박하고 힘든 거예요. 그 말은 남자가 약해졌다는 만약에 얘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아주 극단적인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데 내 아내가 경제적 능력이 있다면 차라리 내가 전업주부로 육아나 가사 활동을 하는 게 오히려 성향상 내가 이 정글 밀림 사회 속에 나가서 아둥바둥 하는 것보단 이게 더 낫겠구나라고 판단하는 남자 이 젊은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현실적인 거죠. 그렇게 현실적으로 선택을 했지만 네. 또 잘해요, 실제로 그런 친구들이. 실제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제가 상담을 하면서 보니까 정말 그 남성은 여성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잘 맞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이 딱 되니까 쌓인 거죠. 쌓이는 거죠. 그 사실 남자로서 맞벌이 성취감이 부부가 없다는 거죠. 늘어나면서 돈 잘 버는 여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커지죠. 있다고 네. 얘기들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희도 보면 지금 사실은 능력 있는 여자들이라고
능력 있는 분들 대표 나오죠. 난 우리 남편한테 큰 소리 친 적 없어. 남편이 잘 버니까. 평소 목소리가 크시잖아요. 나보다는 작지. 나보다는 작지. 저는 본인이 지금 받은 스트레스가 그것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내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한 번에는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희 남편이랑 이렇게 뭐 동동하게 봤을 때 지금 제가 더 버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차를 딱 바꿨는데 딱 그때가 이제 차를 바꿀 시기가 돼서 바꿨는데 외제차를 타게 된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그 외제차를 타고서 친구들 동창회를 딱 나왔더니 친구들이 이야, 성공했구나. 연예인 잘 만났으니까 연예인 와이프 만나가지고 인생 완전히 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기분이 되게 좋아가지고 딱 갔다가 아니 이거 내 돈으로 산 건데 내 돈으로 산 건데 왜 내가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나 하는 생각에 그러다가 이제 애를 데리고서 놀이터에서 놀잖아요. 아침녘에 우리 남편은 이제 자영업을 하니까 아침에 시간이 남잖아. 그럼 애를 데리고 이렇게 놀잖아. 그러면은 아유 와이프 일 나갔는데 저 애 데리고 놀고 이렇게 보고 또 우리 남편이 또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와이프 일하고 있는데 저렇게 운동이나 하고 아유 팔자 폈네 막 이런 이게 계속 들린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자기 사실은 정말 죽을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뭐 돈을 갖다가 저한테 보내잖아요. 송금 띠리릭 됐다고 되잖아. 그러면 저는 막 문자를 막 보내요. 당신이 갖다 준 돈 아끼고 열심히 쓸게요. 오늘은 최고의 서비스로 내가 보답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 기다려. 막 이러고 문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해줘야지. 안 그러면 정말 남편이 정말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구나 이런 생각이 딱 아니, 들까. 권사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이 달라진 세대. 달라진 증서가요. 예. 내가 우리 남편을 보니까 네네. 참 말을 이게 얘가 항상 방송에다 보면 우리 엄마 성격이 참 독하다. 뭐 못된 항상 이런 식으로 말을 해. 근데 그건 사실을 말씀드리죠. 못된 게 아니고 나도 이제 시어머니를 모시고 30년 이상 섬기고 살다가 지금 또 자녀들 다 또 성장시켜 손주들까지 보는 입장이 됐잖아. 네네. 그러니까 연륜이랄까 세월이 말해주시지 톤이 높아지는 거야. 내가 뭐 그걸 남편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그런데 언제 이 남편이 키가 좀 이렇게 느꼈냐면 네.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나도 나갈 일이 없으니 같이 있는 거잖아. 그러면 아침은 정상적으로 차리잖아. 그럼 단둘이 있어 나랑 남편이. 그러면 나는 점심 생각이 없어요 사실. 생각이 없는데 내가 생각 없으니까 1시쯤 이렇게 지나. 그러면 우리 남편이 달란 말을 못해. 점심을 주워 이렇게 따뜻하면 좋은데 못하고 아 엄마 얼굴 보면 나도 못해. 보면은 자꾸 주방을 갔다 나갔다 방에서 앉았다 주방을 갔다 냉장고 열어봤다 이래. 그래서 왜? 그럼 내가 얼른 눈치를 채고 점심 드려요? 그러면 주문 줘. 글쎄 줘봐. 그래 줘봐. 그럴 때 내가 저렇게 작아졌구나. 남자라는 이 존재가 진짜. 작아졌구나 싶고 짠해요. 이제 짠하고 또 별말도 아닌데도 내가 음성이 조금 크게 하면 나는 그렇게 뭐 싫어서 뭐 잘못해서 큰 게 아니라 손해 볼 때 이게 눈치를 봐. 무슨 말을 나한테 하려다가 딱 이렇게 벌써 알잖아 여자들은. 그럴 때 짠하시겠네. 세월의 흐름이 이렇게 다르구나. 어? 남편들이 뭘 몰라. 부인이 큰 소리 친 것만 안 좋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큰 소리를 남편한테 쳐주면 남편은 고마운 거야. 더 무서운 건 무언. 무시. 무관심. 이렇게 그게 무서운 무관심도 거예요. 아니야. 맞아, 무관심. 맞아. 눈으로 얘기할 때는 이렇게 보면 막 억울하죠. 차라리 무슨 말을 하고 들어가지. 더 무서운 건 눈길도 안 줄 거야. 눈길도 안. 우리 왜 이러냐. 가슴을 하는 거야. 예. 자 이제 전체 정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목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자 여자가 전업주부에서 사회의 중심이 돼버렸고 네. 또 내 아들이 결혼하면 어떻게 보면 며느리 아랫사람이 돼버리는 이 현실, 네.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잘 바라봐요. 많이 듣던 말이네. 말씀하신 가운데 답이 있었는데 네, 네. 그
사회적인 통념, 관념적으로 남자는 밖에 나가서 일해야 되고 여태까지 우리가 가지고 왔던 살아왔던 그 틀 안에서 모든 걸 판단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겠지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불행해지는 거지. 그런데 시대는 확실히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지금 조정기를 겪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누는 모든 이 문제들은 어쩔 수 없이 변화가 되는 과정 속에 우리가 겪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 자리를 찾는 게 중요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야 될 그런 방법을 찾아내야 될 책임이 있으니까 말이에요. 네. 저는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사실은 제가 오늘 이렇게 진행하면서 저는 쪽두리 찌고 한복 안 입고 양장한 기분이었거든요. 왜요? 머리는 옛날 사람이고요. 시대는 현대 옷을 입고 있어서 네네네. 뒤죽박죽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도 지금 이제 맞습니다. 쪽두리한 걸 자르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네. 근데 우리가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은 배우는 게 많은데 자꾸 불편해하고 여자들이 변했다고 이야기하니까 저희들은 자꾸 큰 소리가 나가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꽃다운 언니들의 홀가분 스타쇼 꽃다방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